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TBS가 김어준에게 무려 24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의 최수진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김어준이가 6여 년 동안 TBS에 근무하면서 무려 24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받았는가 보니까 지금 최 의원이 밝히고 있는 얘기인데요. TBS는 2010년 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이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24억 5,11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2014년에 4월에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 2020년 4월에 제작비 지급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김 씨가 평일 기준으로 방송한 날을 고려해가지고 도대체 김어준이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최 의원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이때는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해당 110만 원을 줬고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해당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이 기간 평일 기준으로 약 1640일을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2010년 9월 26일부터 하차하던 2022년 12월 30일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TBS로부터 최소한 24억 5,110만 원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최 의원은 뭐라고 말했냐. TBS는 2020년 4월 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해서라도 이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럼 2020년 4월 2일 날 이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출연료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수진 의원의 분석은 이 지금 TBS의 규정에 따라서 얼마를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TBS가 얼마를 줬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이 TBS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당한다는 건데 이 상한액을 넘어서 주는 그런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말이죠. 2010년 올해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따져보니까 총 30건이었는데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였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온갖 편파적인 방송, 정치적인 방송 이런 것으로 방송 본연의 언론 본연의 그런 역할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오로지 민주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TBS가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해제를 당했던 거죠. 서울시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TBS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기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조례를 전격적으로 바꿔가지고 TBS에 대한 지원을 딱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TBS는 사실상 망했습니다. 폐업한 거나 똑같습니다. 서울시로부터 1년에 약 300억의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 돈의 지원을 끊은 겁니다. 영원입니다. 이제 전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TBS는 말이죠. 사실 그 돈 갖고 움직인 거고 또 이렇게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광고도 서울시로부터 받는다든지 많이 광고를 받아가지고서 풍족하게 돈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라든지 뭐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띵끼띵끼 땅까땅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김어준에게도 돈을 퍼주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못 받았겠지만 김어준한테는 말이 24억 5천만 원이지 엄청난 돈을 퍼준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는 서울시로부터 지원금도 0원 그리고 광고도 이렇게 되면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TBS가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팽당해가지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거기다가 그렇게 단연 광고라든지 또 연속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겠습니까? 뭐 단발성 광고나 조금 줄까? 또 안 중요한 광고나 좀 줄까? 중요한 어떤 그런 광고를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TBS는 이 소득이 거의 이제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김어준 하나 TBS가 그야말로 욕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직원들은 전부 다 거지가 되는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BS가 얼마나
이 정치 편향적이고 얼마나 그야말로 이 민주당 기관지 같은 역할을 했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출연기관으로부터 해제를 당하고 또 그런 꼴을 당했겠는가. 또 법정 제재는 또 왜 그렇게 또 많이 먹었습니까? 결국 김어준 하나 살리고 TBS는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 어떤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기관이 언론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 때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언론기관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것이지, 언론기관이 편향된 방송을 하고 편향된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한 당의 기관지 노릇,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언론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TBS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감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언론적인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만약 TBS가 언론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면 도울 생각이 있다.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 그게 원론적인 얘기죠. 지금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TBS가 언론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그냥 공치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서, 최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TBS가 방문한 경영을 하고 그리고 편파적인 경영을 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법정 제재도 여러 건을 받았는데 그 법정 제재 중에서 대다수가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또 폭로를 한 겁니다. 자, TBS 이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TBS만 그런 게 아니라 MBC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MBC가 얼마나 지금 나쁜 짓거리를 벌이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말이죠. 그 열병식하고 분열식하고 그다음에 또 비행쇼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북한이 한밤에 벌이는 그 열병식은 뭐가 좋다고 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방송은 MBC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지금 조우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MBC 박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했죠. 원래 바꿨는데 저것들이 새로운 이사들의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시키는 그런 어떤 또 가처분을 해가지고서 과거 그 박문진 이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사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니까 MBC가 지멋대로 지금 더 날뛰고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곧 이진숙 방통위원장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대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 7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요 없고요. 그럼 6명도 심리할 수 있고요. 6명이 심리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23조 1항이 우연인지 여부도 심리해서 우연이라고 이제 밝혀질 거고요. 그렇다면 탄핵 심판은 또 계속해 가지고서 계속 탄핵 청구가 기각될 거고요.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달 이내에 방통위원장으로 직무 복귀할 것이고요. 직무 복귀하자마자 다시 이제 새로운 이사들과 함께 박문진을 꾸리고 이 박문진이 MBC 사장을 바꿔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MBC는 정상화됩니다. MBC도 말이죠.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빨리 정상화가 안 되고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저 MBC 사장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김어준 하나 때문에 TBS가 망했듯이 MBC 사장 하나 때문에 MBC가 망하게 됩니다. TBS 망하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MBC가 망하면요, 몇천 명이 그냥 직장을 잃게 되고요. MBC와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많고 MBC 산하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MBC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MBC 사장은 어차피 좀 있으면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MBC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회사인 거예요. MBC 사장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건 갈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MBC에서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방송인데 그럼 걔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방송을 다 망치고 말이죠. 저 김어준이 와가지고 걔가 아닙니까? 걔는 나가가지고 유튜브 해가지고도 지금 떼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만 손해봤습니까? 김어준만 챙기고 여러분들은 손해보고 김어준만 챙기고 TBS는 망하고 MBC도 이 사장 하나 살리려다가 MBC 이사들 하나 살리려다가 여러분들은 완전히 팽대화 당하고 말이죠. 직장 잃고 나중에 불명예 당하고 또 수사받을 수도 있고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MBC 여러분들께서도 진정한 MBC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완전히 좌파로 기울어서
편향적인 방송을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는 MBC를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MBC를 구해야 됩니다. MBC는 다른 사람들의 방송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객이에요. 어차피 말이죠. MBC가 망한다고 그래도 MBC 없다고 그래서 이 나라 방송이 안 됩니까? 지금 뭐 오히려 KBS는 더 좋아할 거고 SBS는 춤을 출 겁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종편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MBC도 TBS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 김어준 같은 그 한 사람 살리려다가 TBS가 망한 것 그런 어떤 이걸 갖다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MBC 사장 구하고 MBC 이사 그 사람들 편히 봐주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BC 정신 차려야 됩니다. 24억 5,110만 원 얻어먹은 김어준만 승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자입니다. TBS 다른 사람들은 다 패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김어준 때문에 그리고 TBS의 사장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김어준을 상대로 TBS의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